손평의 정석 4강 내용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급히 보충 영상을 만들었어요. 수학 개시 후 조사의 내용은 호두뿐만 아니라 과수시일동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잡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또 제가 급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기서 만일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손해평가사 공부 전체에 대하여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강의가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먼저 강사 쪽을 보면 가르치는 자가 개념이라든가 또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런 수업은 난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론서를 읽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론서 자체가 너무 난해하게 쓰여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강의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강사 자신은 100%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달하는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강의를 몇 년 하신 베테랑 강사에게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수강생과 눈높이가 잘 맞지 않는 수업이에요. 강사 자신은 잘 맞춘다고 생각하죠. 또 그렇게 노력도 하고요. 그러나 본인이 처음 공부할 때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강의를 해나가면서 많이 흐려지게 돼요. 어쩌면 그 수업 수준이 강사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강의는 손평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강의는요, 자신이 공부할 때보다 5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거는 강사의 책임이죠. 강의를 하겠다고 강단에 섰으면 누구에게나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임무 태만이자 자격 상실이죠. 사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본인이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100% 강의 내용을 소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 있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이해를 했다고 그대로 다 강의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소화를 해야 돼요. 다 소화를 해서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해야 돼요. 마치 건물을 새로 짓듯이 기존의 이론서라는 건물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똑같은 내용이 돼 전혀 다른 체계로 새로 짓는 과정이 바로 강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조립을 해 나갈 것인가? 1, 2, 3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을 2, 3, 1 이렇게 나가버리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잡고 강의로 재구성하는 게 사실 어렵죠. 물론 저도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는 현장 강의가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어요. 교실에서는 아이 컨택을 하거든요.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강의실 안에 100명이 넘게 앉아 있어도 다 눈에 들어와요. 어떤 부분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게 금방 캐치가 돼요. 거의 본능적으로 캐치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강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서로 맞대면도 안 되고 또 댓글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자주 올려주시면 좋은데 사실 그게 강사를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강사한테 피드백을 줘서 지금 강의에서 어떤 점은 좋고 또 어떤 점은 문제가 있구나. 이걸 파악해서 바로바로 고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댓글은 잘 안 올리시잖아요. 그게 인강의 한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현장 강의보다 인강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것은 전문 과목의 구조적 한계인데요. 용어 문제가 너무 커요. 우리 손평사 공부가 어려운 이유도 거의 다 용어 때문이에요. 공식이라든가 개념 체계 자체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요. 새로운 지평 2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해평가사 교재를 너무 어렵게 써놔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전체 체계를 딱 잡고 나서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또 분석해보면 정말 어려울 게 없어요. 누가 다 정복할 수 있거든요.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정말 용어 때문이에요. 용어만 극복이 되면 수업 내용이 상당히 쉽게 다가오고 또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어 선택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평년 수확량이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예상 수확량이라든가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덧붙여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전문 강의가 다 그렇지만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 용어를 만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포괄적 개념을 한 단어에 딱 집어넣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쉬운 말로 풀어 쓴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강의 중에 그 용어를 안 쓸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강하는 분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약간 모호한 부분에서 이게 뭔 말이지? 뭐 이렇게 좀 복잡하고 헷갈릴 것 같으면 바로 강의를 스톱하시는 거예요. 인강의 장점이잖아요. 얼마든지 스톱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스톱하고 용어와 이론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머릿속을 클리어하게 정리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영화 보듯이 쭉 가다 보면 앞부분에서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이해가 조금만 부족해도 뒤에 갈수록 엉켜버리게 돼요. 결국 전체 내용이 다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채널이 무한반복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답을 다 아시더라고요. 반복을 통해서 용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아무래도 용어가 낯설어요. 그거를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면 어느새 용어가 친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용어를 넘어서 그 다음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어요. 단, 이때 반복 강의는요,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 2-3번까지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해요. 그냥 가볍게 음악 듣듯이 그렇게 들으면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계속 놓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채널의 무한반복은요, 음악 듣듯이 가볍게 들으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념이거든요. 그런데 개념 강의는 좀 달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3번까지는 집중하셔야 돼요. 거의 80-90% 이해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음악 듣듯이 들어도 다 들리거든요. 마치 외국어가 들리듯이 그렇게 들려요.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음악 듣듯이 들으면 그냥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파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무한 반복밖에 없겠네요. 또는 다른 분 강의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어떤 강사의 설명이 더 잘 들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무한반복 채널의 강의로 말씀드리면 사실 반복해서 들으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강의와 함께 올렸다 착각하는 바람에 강의안이 하루 늦게 올라갔는데요. 그 강의안에 나오는 도표를 한번 차분히 검토해 보세요. 영상에서는 도표가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도표는요, 핵심 내용이 완전히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으로 휙 보고 넘어가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영상에서만 보신다면 거기서 스톱을 하고 도표를 분석하셔야 돼요. 1, 2, 3, 4 순서대로 또 가로로 또 세로로 다 분석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해가 돼요. 물론 강의안이 있으면 좀 편리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급히 보충 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게 과수 11종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두에서 완전히 체계를 잡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뒤 강의들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이거를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대충 이해한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문제풀이를 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품목에서 후조사의 문제풀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지금 호두에 대해서 한두 문제라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 이해가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호두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호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수 11종 전체의 보험금 체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개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뒷부분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도 여기서 완벽히 이해하고 나면 과수 전체가 쉬워진다. 뒷부분은 굉장히 빨리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시간 투자를 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빨리 문제 풀이해서 뵙도록 할게요. 한 방에 이해시켜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더 노력하는 강사가 될게요. 고맙습니다.